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청도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왔잖아요. 필리핀에 와서 이제 리니지 공장을 시작합니다. 누가? 구아뽀가. 관광과 카지노 그리고 리니지 작업장을 쭉 하게 됩니다. 애가 수완이 좋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캐릭터도 키워주고 싹싹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미 청도에서 검증이 됐어. 연길에서도 검증이 됐어. 그러니까 애가 신뢰가 쌓이고 거기에 또 거의 탑급이 넘버 2인가 그랬대요. 은근히 이제 내 동생 아는 애인데 작업하는데 맡겨도 돼. 은근슬쩍 광고도 해줬답니다. 손님이 계속 늘어나니까 직원이 늘어나는 거야. 지금은 이제 필리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직원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합법이 아닌. 첫 번째로 필리핀 애들 돈 빌려달라는 게 1번. 그 다음에 갑을 해달라 2번. 갑을 우땅이라 그런답니다. 우땅. 예. 우땅을 해달라는데 이유가 점점 다양해져 가고 참신해져 가는 거. 우땅을 해갖고 갑을 땡겨가는 그런 이유들이 집에 전기가 끊겼다. 누구 죽었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다. 아프다. 우리 애가 다쳤다. 사촌이 감옥에 갔는데 꺼내야 된다. 뭐 이런 거지요. 보통 동남아시아 여자애들이 남자 호구들 한국 아재들 있잖아요. 오라오라병 걸린 아재들한테 돈 뜯어낼 때 하는 말들이 이게 점점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던 말들을 구아뽀는 2010년 초반에 들은 거예요. 중국 애들은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빌려 갑을 해가면은 거의 다 갚았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민족성 자체가 그 직원들 수백 명한테 갑을 해주고 우땅을 해줬는데 돈 갚은 애가 수백 명 중에 손가락에 꼽는답니다. 단순히 빌려줘, 갑을 해줘. 안 갚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안 갚고 안 와 회사에. 어느 정도 숙련공이 돼갖고 쓸만하니까 갑을 해줘갖고 안 오는 거야. 돈 잃고 사람까지 잃는 거지요. 원래는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잠도 안 자고 12시간, 16시간, 많을 땐 18시간도 하던 애야. 일을 시키는 대로 갑을 해줘갖고 안 와. 차라리 갑을 안 해줬으면 계속 일을 했을 텐데 결국 직원들이 늘어나고 손님도 늘어나.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 그러면 어떡해? 뛰면은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배부르니까 뭐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도 나누고 싶고 그렇지요. 필리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다. 누가? 구아뽀가.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청도에서도 리니지 작업장하고 중국의 그 룸사롱들 이렇게 갖고 150두당 뭐 50씩 이렇게 받아갖고 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관광으로도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가오도 잡고 싶어. 남자가. 2010년 초반. 이제 마닐라 뒷골목 뭐가 있습니까? 마닐라 유흥의 정점 말라떼가 있잖아요. 말라떼 약간 외국에 5층짜리 빌딩을 통으로 임대를 합니다. 통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에 리니지 작업장을 차리는 거예요. JTB 걸어서 5분 차를 준비를 합니다. 왜? 돈을 벌었으니까. 2대는 렌트하고 1대는 사고. 스타크래프트 밴 있잖아요. GMC의 사바나하고 스타렉스 1대하고 하이에이스라고 이렇게 하나 구매하고 2대를 장기 임대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일반 개인 사업자 퍼밋이 아니라 법인 코퍼레이션을 만듭니다. IBC, 아이언바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지요. 담당 변호사까지 준비를 하고 담당 세무서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게 왜냐? 이 직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민원도 생기고 또 소음도 생기고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세무하고 변호사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랑가이 스테이션 동네 파출소 거기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조금씩 주고 그 5층짜리 통으로 임대한 건물에 1층에다가 애가 머리가 천재야. 로컬 식당을 만듭니다. 필리핀 로컬 식당. 왜? 직원이 몇십 명, 몇백 명이야. 그 다음에 가드를 4명을 고용을 해요. 이 가드들은 다 보안업체에서 보내주는 애들인데 그냥 아웃소싱이죠. 보안업체한테 얘기하면은 얘네가 이제 가드를 4명을 보내주는데 등발 좋고 젊고 쓸만하고 야 누구 들어오면은 총이라도 겨누고 이럴 정도 되는 애들은 한 명당 그때 당시에 40만 원 정도 만 몇천 페소 됐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싼 애들은 30, 한국 돈으로 30인데 30만 원짜리 애들은 딱 봐도 30처럼 생겼대요. 30짜리처럼. 그냥 헐랭이란 얘기지, 헐랭이. 얘는 40이고 얘는 30이야. 40은 딱 갖고 야, 돈무 이러는데 얘는 아이고 뭐지나 가드를
교대로 해갖고 4명을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그 식당에서 직원들이 하루에 2-3번 밥을 사 먹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필리핀 애들도 여기 와갖고 자유스럽게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식당이 있지. 거기 상점에서 담배도 팔아, 간식도 팔아, 음료수도 팔아, 뭐 이렇게 되지. 거기에 JTB가 5분이라 그랬지. 걸어서 업소 애들이 여기서 밥을 자주 사 먹었대요. 그러면서 리니지 작업장이 원래는 24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운영을 했는데 퇴근하고 뭐 여긴 24시간 또 편의점 개념으로 이렇게 하니까 업소 애들이 퇴근 후에 식사, 밥 먹는 애들도 있고 맥주 먹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랬대요. 애가 똘똘한 게 뭐냐면 이 식당하고 구멍가게 같은 데서 나오는 이익으로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애들 월급이 싸니까 5층짜리 건물 월세가 그 상점에서 나오는 거야. 로컬 식당하고 그 구멍가게에서. 2층은 이 구합보 사무실하고 매니저들 사무실 방 하나씩 주고 손님 접대실을 소파 좋은 걸로 해갖고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접대실하고 거기에다가 VIP 캐릭터들을 육성하는 곳으로 쫙 만들어 놓은 거죠. 1층에 가드 2명에서 딱 총 들고 서 있어. 거기에 상점이 있지, 식당이 있지. 2층 딱 들어가면 회장실, 대표실 있고 VIP 육성하는 데 있고 쫙 세팅해 놨지. 하하, 3층, 4층은 애들이 이제 게임하는 작업장 쫙 컴퓨터 다닥다닥 붙여갖고 하는데 그 위로는 또 직원들 숙소를 만들어 줬답니다. 요때 당시에 필리핀에 구합보처럼 작업하는 곳이 리니지 공장이 몇 군데 있었답니다. 왜냐? 한인회 모임 이런 데 필리핀 내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작업장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구합보는 외국 생활을 그때 뭐 홍콩, 마카오, 호주, 도미니카 뭐 외국 생활 여행 10달씩 다니고 그랬잖아요. 외국 생활로 경험이 늘어났어. 경험치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대요. 한국 사람을 못 믿겠더래. 그러면서 필리핀 안에서 한국 사람하고 교류를 거의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구합보를 필리핀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도 얘가 그냥 일반 관광객인데 좀 자유로운 직업인가 보고 리니지 공장을 시골에 5층에다가 하고 청도에서 하고 뭐하고 리니지 공장을 5개를 운영하는 애인데 일반 관광객으로 안 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손님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공항에서 스타크래프트 배너로 딱 모셔갖고 픽업 딱 해서 호텔 잡아들여 식사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회사로 가야 될 거예요. 5층짜리 건물. 모닝 썰! 딱 해갖고 자 이라사이마세 해갖고 모시잖아요. 썰들이 가더니 문 착 열어주고 하얀 제복 입고 시큐리티 딱 써갖고 산탄총 딱 메고 기사들이 딱 내려갖고 해주고 그러면 일단 뻑이 가는 거야. 거기에 리니 작업자에 딱 도착을 해갖고 2층 딱 올라가고 여기 이제 집무실이고 VIP 육성 캐릭터실 여기 있습니다. 뭐 열이면 열. 와 막 야 왓뽀야. 신뢰가 가는 거지. 그러면서 형님 캐릭터 지금 여기 VIP실에서 육성 잘 되고 있습니다. 야 보여드려 형님 거. 그럼 착착착착 하는 거 있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어. 여기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 리니지 작업장 견학한다고 내 캐릭터 어떻게 크는지 보러 왔는데 유흥이고 지랄이고 안 해. 그냥 여기서 필리핀 애들이랑 몇 날 며칠 내내 게임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못하니까 왜 뭐 팀원들이 있고 야 몇 시에 모여갖고 얼른 가자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이게 일이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났고 야 게임에 모여갖고 야 저 새끼 치러 가자 그럼 다 따라가니까 필리핀 애들이랑 다 같이 단체로 전투하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다고. 야 저 새끼 공격해 그럼 예스 그러면서 수십 명이 그냥 쫙 일사불란 쫙쫙 움직여갖고 얘 공격하고 쫙 영웅되고 너무 재밌었대요. 어떤 손님은 이제 그 필리핀 직원을 야 나 이 새끼 너무 똘똘해 얘 한국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골프도 치고 바다 여행도 다니고 손님 사이즈에 따라서 견적 코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찌질이 궁상 떠는 애들 이렇게 그냥 없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뭐 소고 호텔이니 102 호텔이니 했는데 싼 데로 가는 거고 난 200개 갖고 가는데 야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럼 뭐 아로 서비스 해갖고 그냥 공항서부터 쫙 나와갖고 풀코스까지 호텔 체크인까지 저희가 다 해놓고 최대 20분 걸립니다. 원래 2시간 걸려야 되는데 호텔 입성까지 오케이 오코스 이렇게 해갖고 가기도 하고 콤보이 그냥 앞에 그때 당시엔 콤보이가 있었지요. 오토바이 순찰차는 아니고 오토바이만 그렇게 콤보이 붙여갖고 마닐라 이제 쾌존에 고급 술집 페가수스 뭐 이런데
안내하고, 그 다음에 KTV, 그 다음에 이제 삥을 좀 덜 갖고 왔어. 그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럼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행기 타고 왔고, 그러면 왜? 같은 값에 앙헬로 올라갑니다. 마닐라는 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때만 해도 앙헬레스는 좀 쌌거든요. 클럽도 막 100개씩 있고 150개씩 있고, 그때 여자 뭐 사실 뭐 1,000원, 2,000원 요 정도였고, 지금은 4,000원, 8,000원 이런답니다. 그렇게 해서 앙헬로 모시고 가고, 또 중국에서는 바다가, 청도는 뭐 가깝긴 하지만 물이 똥물이잖아요. 바다 여행은 어려웠는데 여기는 수빅도 쫙 가도 되고, 뭐 거기에 또 게임 하는 사람이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는 거지. 그러면 COD 그때 생기려고 왔다 갔다 할 때고, 솔레어가 아마 오픈을 12년, 13년 정도, 그때 이제 당시에 했을 때 이게 쭉 이어지는 거니까 카지노도 안내하고, 옷가다는 이제 맨 마지막에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쭉 이어져 오다가 일부 손님들은 나중에 카지노에서 구아뽀에 도박하는 애니까 어카운트로, 구아뽀 어카운트로 롤링도 다 돌려주고, 그냥 형님 뭐 어카운트 VIP 있냐? 예, 있어요. 주면은 안 받아가 롤링 피해가 다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요. 부업으로 이제 에이전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필리핀에서 리니지 작업장 할 때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렇게 큰 빌딩에 필리핀 애들이 300명이 근무를 합니다. 주야로. 사장이 구아뽀 하나야. 욕심쟁이야. 혼자 다 먹는 거지. 노조가 생겼답니다. 사장이 하나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새끼 젊고 한국인데 그거 뭐 똘똘한데 깡패도 아닌 것 같고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슬슬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돌레라는 필리핀 노동부가 돌레라는 게 있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이 근로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신고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구아뽀는 얘한테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될 때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이 돌아. 거의 파파라치 이런 거지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 새끼가 벌금을 내. 그러면 그거의 퍼센테이지로 신고한 놈한테 포상금이 돌아. 파파라치 제도. 아주 삽 같은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새끼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새끼들도 있대요. 거기에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특정 지역이 아닌 곳은 집도 땅도 소유를 못합니다. 50년인데 100년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노숙자나 필리핀 와이프나 아니면 타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를, 철봉이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을 해야 돼. 요걸 하나 써야 돼. 필리핀 애를. 이걸 덤이라고 하거든요. 덤이. 이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 이 더미를 사용하는데 수없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거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왜 사용을 하지 말라느냐 하면은 업체 말만 믿고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요. 필리핀은 자국의 그 부가, 자국의 자산이 딴 데로 나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얘네는 외국인이 소유도 못하고 임대하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업하려 그러면 다 그 타인 명의로 더미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원래 관리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빠꾸를 놉니다. 그러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타인 명의로 계약을 했을 때 이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차라리 얘네가 나중에는 분명히 칼 들고 총 들고 얼굴 변해갖고 등 뒤에서 찌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업장 뺏겨, 돈 뺏겨, 작업당해갖고 한국으로 쫓겨나. 이게 아는 애들 있잖아요. 아는 필리핀 애를 더미로 썼어. 차라리 모르는 사람 더미로 썼으면 뺏기고 끝나는데, 아는 필리핀 애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아뽀가 하는 얘기로 공철이 있잖아요. 실종될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왜냐? 나 하나 없어지면 예명이잖아요. 예명인데 나 하나 없어지면은 다 그냥 아주 자연방으로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종될 가능성이 높대. 그 아는 필리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할 시에 필리핀 현지 와이프라도 믿으면 안 된답니다. 왜냐? 필리핀 와이프는 얘는 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이잖아. 철봉이가. 그래서 사업을 하면 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데, 이 와이프 쪽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동생 아니면 우리 누나, 내 조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살고 있어. 사업도 잘 되고, 잘 살아. 근데 씨부레 지네만 잘 사네? 그 동남아 애들이 특성이 대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전부가
착하고 괜찮은 심성일 거라는 믿음은 갖지 마시기 바란대요. 왜? 개 중에 착한 애도 있고 개 중에 못된 새끼들도 있고 와이프, 가족들 중에서 말로만 듣던 돈 몇백이면 필리핀에서 킬러도 구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한 달 월급이 하루에 2, 30이에요. 한 달에. 얘네한테 몇 억이라는 돈이 꿈도 못 꿀고 우리한테 50억? 그럼 몇 억이라는 얘네한테 몇 억이 우리한테 50억, 100억 이 정도의 규모와 그 크기로 압도당하는 거지요. 이래서 소문이 사실이라면은 얘도 이제 보지는 못했겠죠. 돈 몇백만 원에도 사람을 죽여주는 곳이 필리핀인데 내가 먹을 게 몇 억이야. 몇 억이야.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1밀리언, 2,500만 원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답니다. 80%, 90%가.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은행 계좌 자체가 어카운트가 없대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야. 이거 없어지면 내 또 끝나는 거야.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누나가 아니면 내 동생이 아니면 내 조카가 외국인 남자랑 결혼했어. 이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야? 씨부레 지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은 안 도와주네. 저 새끼 부자 같은데. 누나가 한국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니네 삶이 왜 달라져야 되는데 이 자식들아. 얘네는 그렇게 생각을 해. 습성이야 그게.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봤더니 저 사업체가 우리 누나 이름으로 돼 있네. 허허 개꿀. 저 새끼만 없어지면 자연빵으로 우리 가족 패밀리 사업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한국 사람이 필리핀 아내랑 결혼한 후에 필리핀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려주고 그 가족들한테 충분하게 경제적인 지원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이 의문사, 때로는 실종, 때로는 시름시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이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봤답니다. 그렇게 노조가 강해집니다. 주야 교대 시간에 전 직원이 일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아파한테 대들기 시작해요. 교대 시간에 300명이서. 보통 공장, 회사에 노조 만들어서 조건을 붙이면서 나 일 못하겠어. 월급 올려줘.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도 이제 다 와갖고 따갈록으로 따갈따갈 하면서 그냥 머리띠 메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사장 나와. 일로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장들, 외국이잖아요. 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노조가 머리 삭발하고 임금 협상 해달라 그래. 임단해. 사장이, 왜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또 외국인이고, 약자잖아요. 구합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그만둔대. 월급 올려달래. 일 못하겠대. 그래? 오케이. of course. 야, 스탑. 전부 다 그만둬. 나 안 하고 한국 들어가면 끝이야. 이거 다 내 돈으로 산 거 내 컴퓨터 맞지? 이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가드가 이런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봉 있잖아요. 봉으로 그냥 까버립니다. 일단 모니터를 까갖고 와장창 시켜놓고 컴퓨터 하나를 갖다 놓고 본체를 뜯습니다. 그 다음 부품 하나하나로 망치를 찍어버려요. 꽝! 또 모니터 박살내고. 가! 왜 여기 서 있어? 니네 해고야. 알겠어. 가면 되지. 몇 대를 부숩니다. 팔도 아프고 이제 힘도 딸려. 보여준 것도 보여줬어. 그리고 니들 월급은 원래 하던 대로 법적으로 니네 월급날이 있잖아. 그날 맞춰서 급여날에 다 정산해 줄 테니까 다 가. 일 못하겠다며 가야지. 뭐해. 그리고 이제 300명 싹 다 내보내고 1층 식당 직원들하고 얘네는 리니지 직원들이 아니니까 시큐리티 가드 4명만 남겨놓고 문을 잠궈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한국에 있는 손님들한테 육성해달라고 맡겼던 사람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냅니다. 지금 필리핀에 전력 소비가 많아서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세팅해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제 캐릭터 육성 못하고 이렇게 못한 거는 서비스로 보상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래요. 단 한 명도 그러면 난 뺄게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손님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뽀시락
나가봤더니 얘가 컴퓨터를 부숴버렸잖아요. 그 300명 직원들 중에서 10%, 30명이 돌아와서 치우고 있더랍니다. 죄송하다고. 자기들은 그러기 싫었는데 저 졸반장 저 새끼가 주도를 해갖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 나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미안하다고. 속으로는 기뻤답니다. 근데 계속 화가 난 척하고 아 됐어야 됐고 나 이거 싹 다 그만두고 이제 한국 갈래. 아 그만둘 거야 이랬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또 미안하다 그러고 뭐 어떡해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걔네 30명한테만 일을 다시 시킵니다. 그 며칠이 지나니까 300명 다 나갔잖아요. 30명 돌아오고 270명 남았었잖아요. 260명이 얘한테 계속 전화하고 뭐하고 해갖고 물 타갖고 돌아오고 싶다. 자기 컴백하고 싶다고. 그런데 구합보가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애가 좀 사업 수완도 있고 좀 똘똘한 것 같아요. 얘 생각에. 얘네를 그냥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네 플레이 했던 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VIP 고객 캐릭터들 중에서 몇 명이 우선 투입되면은 좋은지 파악한 다음에 260명 중에서 다 안 뽑아. 제일 성과 좋은 애들, 말 잘 들었던 애들, 괜찮은 애들, 직원들을 5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아줬던 30명 있잖아요. 얘 30명한테 투표권을 줍니다. 투표를 하라고. 얘들아, 지금 50명이 있잖아. 이 중에 20명만 데리고 올 거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너희들이 정해야 돼. 30명이 정한 20명을 먼저 데리고 옵니다. 그럼 50명이 됐잖아요. 투표에 뽑힌 애들이 있잖아요. 얘 데리고 오면 되겠다. 50명 중에서도 뽑힌 애들이. 애들 자체가 구합보가 봤을 때도 성격도 둥글둥글둥글하고 모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은 자리에서 지 할 일만 하고 성실하고 얘네하고 화합하는데 문제가 없는 애들을 다 뽑은 거예요. 반대로 안 뽑힌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까칠해. 그리고 맨 틱틱거리기나 하고 봉철이 형한테 들이대기나 하고 이런 애들인 거야. 평소에 맨 뭘 해도 불만인 애들 투덜거리고 이런 애들을 다 안 뽑힌 거지. 처음에 30명 뽑은 애들은 그동안 아 여기 꿀 빠는 직업이야. 노가다 할 것도 없고 알바도 안 써줘. 근데 한국 사장 애가 300명이 꽉 차 있어. 내 친구 꽂아주고 싶어. 아 저 시골에서 버스 타고 15시간 와갖고 집에 근처에 와 있는데 일할 데가 없어. 안 받아줘서. 얘도 좀 데리고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데리고 오고 이런 애들이 태반인 거야. 그래서 못 데리고 왔다가 이번에 그만뒀어. 애들이 자발적으로.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들을 서로 많이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 달 동안 새로 신입 직원도 구하고 260명 중에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 정도를 한 달 동안 천천히 걸쳐서 복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이제 똘똘한 게 제2, 제3의 노조가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지요. 얘도 깨달았지요.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익숙해지고 얘가 또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중국에서 그랬듯이 리니지 작업장 업무가 카톡, 문자 뭐 보고받고 급하면 얘가 어디서 노트북으로 해갖고 문제 해결해주고 상주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되는 일. 왜? 돈은 다 얘가 받아갖고 애들 월급만 주면 되거든. 그래서 리니지 작업장을 말라떼 한 군데 5층짜리 건물이 아닌 여러 곳에다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급 체계도 다시 바꿉니다. 맨 처음에 이제 30명 애들 중에서 매니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애들, 착한 애들을 매니저로 승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 애들로부터 얘네가 너 어디 출신이야? 인천 출신이라고? 백령도 출신이야? 저쪽 울릉도 출신이야? 이렇게 이제 다 알아봅니다. 전부 다 마닐라가 고향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는 5군데 정도. 얘네는 고향으로 가니까 좋지. 고향 근처에 가갖고 지네 친척들 불러서 일하니까 또 좋지. 그래서 한 군데당 50명씩이면 주야로 한 25명 정도 되고 컴퓨터를 한 40대 정도 세팅할 수 있는 곳이면 되겠다 싶어갖고 5군데로 찢어서 나눕니다. 거기에 이 구합보가 자주 가는 곳. 그러면 다이빙을 하러 가거나 세부가 됐거나 클락이 됐거나 저 위에 민다나오가 됐거나 다바오가 됐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빌딩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서 작업장을 나눕니다. 그리고 업무 상황에 따라서 요 5군데를 뺑글뺑글 돌면서 애들을 일을 시킵니다.